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 첫 기사는 영남일보 머릿기사로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K2 이전지가 내년 1월 21일 날 결판 난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 밑에 하단에는 대구시장, 어성군수, 국방부 장관, 군의군수,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순으로 지금 사진이 찍혀 있네요. 아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수기형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군의 어성군민 각각 100명씩 해서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2박 3일간 시민 참여로 활동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후에 11월 말쯤에 이전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12월 4일에서 5일 사이 어성과 군의 군민 대상 주민공청회를 갖고 12월 중순에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1일 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첫 단추를 깨긴 했습니다만은 결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군의 군민과 어성 군민이 아셔야 할 게 K2 이전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무부처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이전지가 결정되더라도 그 이전 비용을 결국 대구 시민의 돈으로 K2 부지를 팔아서 대구 시민의 돈으로 군공항을 건설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남일보 하단 기사에 보면은 홍준표, 김병준 한국당 전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대구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김병준 두 분은 한국당 중진들 내지는 재선들이 들로부터 험지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홍 전 대표는 어제 수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 국회의원 하면서 모두 험지에 출마했다. 인생의 마지막인데 또 나보고 험지 출마하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북구 을과 수성갑은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홍일학 의원과 김부겸 의원은 안심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수성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은 여전히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북구 을은 고대 후배다. 그리고 수성갑은 김부겸 의원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 이래서 출마 안 한다. 그런데 불출마의 변이 치고는 좀 저는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톱 기사가 독도 추락 헬기 여성대원 시신항구가 수습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북도가 농민수당 도입 요구에 지금 지원부담 소가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구당뿐만 아니고 농민 1인당 지급하면은 연간 농민수당 소요액이 2,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북도 예산이 9조 원이 넘습니다. 농도 경북 농민들을 위해서 2천억도 안 쓰겠다, 이런 경북도의 입장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면기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 산면기사에 원주철 지금 한국당 보수 대통합추진단장이 신당 수용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내의 변혁위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 집으로 하지 않고 새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주철 의원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그 밑에 보면은 대구시 국비를 3조 사수를 도와달라고 국회 애결위를 찾아갔답니다. 권영기 대구시장이 애결위를 찾아갔다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권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지방자치가 요원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이
국회를 찾아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이런 광경들이 과연 우리가 자치국가인가,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가, 2대8 제정 빨리 최소한 4대6으로라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일보 사면 머릿기사는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선거 법안들이 통과될 때는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건의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이죠. 뭐 공수처법도 그렇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나면은 과연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의원직 사퇴하고 나면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할 때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 의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야 됩니다. 국회가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뭐 지금 그 뒷면에 보시면은 홍준표, 김병준 전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보수 대통합 순서도 바뀌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하려면 지금 해라. 무슨 지금 해야 되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국회까지 끝나고 난 뒤에 사퇴하면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대통합의 순서도 바뀌었다.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게 선거법들이 통과되고 난 뒤에 보수 대통합을 거론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급한 마당에 갑작스럽게 보수 대통합을 조정하는 바람에 또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 일면 머릿기사는 포항 지진 2년인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텐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흥해실내체육관에 이재민이 90가구가 살고 컨테이너에도 아직도 24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고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이해한 거니까 배상 내지 보상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 조항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정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포항 이재민들을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포항 지열발전소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일입니다. 문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뭐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빨리 텐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매일신문 기사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옆에 사이드 기사는 통합신공항 이정지 내년 1월 22일에 주민투표한다. 이건 뭐 영남일보 기사와 같은 거죠. 그리고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통과하면은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이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사들도 볼 게 없어요. 사실 뭐 포항 기사는 어제 영남일보가 또 김을 빼버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올 2, 3, 4면이 볼 게 없었어요. 제가 2, 3, 4면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대구시 예산 2면에 초당지역 협력당부, 권영진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2면까지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권 시장을 도와주려고 그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면도 지금 포항 지진 기사입니다. 4면 기사에는 이철우 권영진 시장이 광역단체 교육감 직무평가에서 3위, 4위 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막말로, 속된 말로 조찐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사로 보여지고요. 여야 민생법안 처리 120건 처리 나섰다. 이런 기사를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면에.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1면 다음에 5면에 볼 게 있습니다. 5면에 자유한국당의 폭거 이렇게 해서 기자노트를 서울정경부의 박상정 기자가 썼는데 애결 소위위원회 대구 의원들을 빼버렸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들은 이 정도로 살폈고요. 다음에 서울 지역지들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현대산업개발 정명국 회장이 과감한 배팅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폼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접촉 대상자로 신청된 채권단에서 인수가격을 아마 2조 5천억 이상 써놨다고 합니다. 아마 애경산업이 제주항공인가요? 저가항공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합니다만은 배팅으로 눌러버렸네요.
아마 관련해서 정명국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금력으로 눌렀습니다만은 경향신문 5면에 보면은 자금력으로 애경의 경험을 눌렀다. 그리고 아시아나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애경보다 인수가를 한 8천억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기사가 좀 사실 심각한 기사입니다. 지금 미군 고위층들이 연쇄 방한해서 지금 지소미아 한일 정보협정, 한일 군사정보협정이죠. 그리고 방위비 압박을 거세게 들어오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내일 14일 날 합참의장이 방한하고 15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와서 지금 한국 정부를 압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중앙일보 3면에 보면은 트럼프 복심 밀리 미 합참의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베를 만나고 난 뒤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왜 한국, 일본, 독일 이같이 잘 사는 나라들한테 주둔하면서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미국인들이 왜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죠? 주한미군이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한국이 필요해서 있습니까? 아니죠. 중국 봉쇄를 위해서도 미군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수익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군 기지 제공하는데 필리핀이 도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5조, 6조 돈 내놔라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첨단 무기를 미국한테 사들이기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 하단 기사에 지금 그 장대환 매일경제신문과 MBN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아마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의 법인이 기소되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 하단에도 여전히 포항 지진 이야기를 국가가 일으킨 지진인데 왜 집을 안 고쳐주나 하고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예, 참 포항 주민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8면에 오늘 보면은 이낙연 여권 내에서 이낙연의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세우자 이런 이야기가 뜨니까 이해찬 대표도 나도 선거기획 전문가다. 나를 정책통으로 알지만은 선거기획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네요. 과연 뭐 여당도 지금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누가 당의 간판으로 활약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신문에도 보면은 바른미래당 내에 변혁 모임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통합추진단장입니다.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변혁서 원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원유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세 사람의 관계도 묘합니다. 원유철, 권성동 그리고 유승민 의원. 원유철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했을 때 정책위원장으로 러닝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원유철 의원이 유승민 의원에 이어서 원내대표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바톤 터치를 하면서 완전히 친박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원유철과 유승민이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바로 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혁 모임에서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또 어떻게 답했냐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황 대표는 맡은 뭐 인재 영입에서도 그렇고 통합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이 꼬인 스텝을 누가 풀어줄까요? 그 해결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황해 책사 김재원 의원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